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혜미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거래일보다 0.22% 하락하며 2190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컸죠. 2.3% 오르며 74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인식은 좋지만 선반영됐다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가 또 경제 지표가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또 지수에 약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종합지수 전거래일보다 0.23%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0.79%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0.39% 하락한 가운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오늘 우리 시장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0.82%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조금 큰데요. 2171포인트에 현재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0.49%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744포인트에 현재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발 악재 오늘 양장시장 모두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강한 매수세를 시현하고 있네요. 1,900억 원 현재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845억 원, 그리고 1,080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517억 원 현재 매수세 시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373억 원, 그리고 89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1,860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 시현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7계약, 그리고 1,628계약 매수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오늘 가장 위로 보이네요. 6% 가까운 5.9%대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 전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현재 빨간불 거래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캠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캠 역시 이거를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고요. 6.23%대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1,79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유니캠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창입니다. 한창 같은 경우에도 5%대 초반 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170원 오른 3,200원대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보혜양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급등세 시현을 하고 있고요. 4.94%로 5%에 가까운 견조한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85원 오른 1,80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보혜양조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원 셀론텍입니다. 190원 올랐네요. 4%대 중후반대에 견조한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네, 4,23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웅진 싱크빅입니다. 현재 8%대 초반에 낙폭을 시현하고 있고요. 네, 주당 280원 떨어졌습니다. 3,1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웅진 싱크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원 무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빨간불로 거래되다가 오늘 약세 시현했네요. 5.93% 낙폭 시현했고요. 주당 2,150원 떨어졌습니다. 34,0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영원 무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특수형광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빨간불로 거래되다가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5.09%대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네, 주당 110원 떨어졌네요. 2,05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어제까지 빨간불로 거래되다가 오늘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280원 떨어졌습니다. 5.1%대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5,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이수 페타시스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비티가 오늘 가장 위로 보이네요. 이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고요. 네, 주당 25% 상승폭 보이고 있고요. 470원 오른 2,30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넥스트비티였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퍼시픽입니다. 오늘 급등세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파란불로 거래가 됐었죠. 22% 후반대, 23% 가까운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620원 올랐고요. 3,32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R잼입니다. DR잼 역시 이거를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당 1,190원, 80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오르고 있네요. 16% 중후반대 상승폭 시현하고 있고요. 8,4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MI텍 살펴보겠습니다. MI텍 역시 이거를 연속으로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620원 올랐습니다. 14%대 초반에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4,8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요. 네, IM텍인데요. 네, IM텍 67원 떨어졌습니다. 7.08%대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783원에 거래되고 있는 IM텍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셀바스 AI입니다. 325원 떨어졌고요. 7%대 후반에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3,91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퓨전 데이터입니다. 퓨전 데이터 61원, 59원 정도 주당 떨어지고 있고요. 7.22%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755원에 거래되고 있는 퓨전 데이터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FNS테크입니다. 주당 460원 떨어졌네요. 6%대 초반에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7,1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류타임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가 상장 소식에 오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40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고요. 6.25%대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인 4일 주요 아시아 증시는 대만을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2% 상승하며 21,822포인트 마감했는데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5일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만이 약세로 장을 마쳤죠. 0.38% 내린 1,349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이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1% 상승했습니다. 2,89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은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0.52%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1,705포인트 현재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대만 가권 지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35%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31,309포인트에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홍콩 항생지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빨간불로 거래되다가 오늘도 파란불로 장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65%대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8,77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살펴볼 두 가지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과 웅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슈엔 종목으로 아시아나 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이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노후 비행기를 해체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항공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가상각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 아시아나항공은 기령 25년의 여객기 한 대에 대해 해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항공사가 노후 비행기를 해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 통상적으로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자체 구매하거나 또는 임차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세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 후 반납하거나 구매하고 처음부터 구매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 후 재매각을 하거나 다른 항공사에 임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82대의 항공기를 보유를 하고 있고 구매 항공기가 32대, 또 임차한 항공기가 50대입니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의 노후 항공기가 19대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습니다. 여객기 중에는 보잉 767의 기령이 25년으로 가장 많고 화물기 중에는 보잉 747 2대의 기령이 27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규제와 정책에 따라 여객기는 기령 25년, 또 화물기는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객기 보잉 767의 처분을 결정하게 됐고 또 해당 여객기는 현재 운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매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해체를 추진하는 것인데 이처럼 노후화된 항공기는 국내를 비롯한 해외 항공사에서도 안전 등을 이유로 구매나 임차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시아나항공은 해체를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회수하고 또 고철값이라도 건져서 감가상각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인력을 투입해 해체를 할지 국내 전문 정비 업체에 맡길지에 대해 경제성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 인력으로 할 경우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또 정비 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중 기령이 20년이 넘은 항공기는 올해부터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엔 종목인 아시아나항공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전장보다 0.71%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30원 떨어졌고요. 4,175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시아나항공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이슈엔 종목인 웅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그룹이 이달 중순 코웨이를 인수를 마무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웅진그룹과 스틱 인베스트먼트 등이 2조 원의 인수자금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때문에 연말 연초에 인수 주체가 되는 웅진싱크빅과 인수 대상인 코웨이 모두 주가가 대폭 하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 3개월 사이 V자형 반전을 보이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3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웨이 인수자금 조달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식으로 3월 중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2조 원을 투입하는 기존 코웨이의 인수 계획안은 웅진그룹이 4천억 원, 또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5천억 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1조 1천억 원의 인수 금융을 조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최근 세 회사는 회의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완료한 웅진그룹이 4천억 원에 한국투자증권이 5천억 원을 늘려 1조 6천억 원을 먼저 조달하는 방식으로 코웨이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5천억 원의 펀드 레이징이 완료하는 대로 인수금융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코웨이를 투자할 계획인데요.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코웨이 인수 지원을 위한 스페셜 펀드가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으로부터 선정된 4천억 원의 라지캡 운용자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엔 종목인 웅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2.16% 낙폭 시현하면서 약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네, 2,26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엔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파트론인데요. 파트론이 올해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전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이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서 고객사의 플래그십 전면 카메라가 싱글에서 올해 듀얼로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1.95%로 2% 가까운 강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145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은 이어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상승한 198억 원으로 작년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데요. 강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가와 비교하면 30.2% 웃도는 수준인데요. 앞서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21일부터 20일 이틀 동안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를 48,000원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전장보다 현재 3.27%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2,000원 올랐고요. 63,1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4,060억 원의 이 매출과 3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올해 9천억 원 이상의 매출과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영업이익이 달성할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한진칼입니다. 네,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이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칼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0.36%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100원 올랐고요. 28,0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8일이죠.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KCGI 산하 투자 목적 회사인 그레이스 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의향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칼 주총회에서 KCGI가 제안한 감사와 이사 선임 및 또 이사 보수 한도 제한 등의 안건이 상정돼 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를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